그리고 뭐 도형 부분은 따로 안 해도 연습해 주시고. 자, 보시면 자, 얘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이요. 얘가 5고 얘가 5가 됩니다. 근데 얘를 3대 2로 자른대요. 그래서 길이를 3, 2로 잘라요. 아, 오케이. 3, 2. 자, 3, 2로 잘라요. 그래서 5를 3대 1로 잘랐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얘가 3이고 얘가 2가 돼요. 3, 2.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정사각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 길이.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내가 얘 A랑 B1을 이렇게 그어요. 여기를 그으면은 이게 전체 부채꼴이거든. 전체 부채꼴이 돼서 그러면 반지름 여기 빨간색도 5가 됩니다. 빨간색도 5. 자,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그러면 얘가 5대 3대 4가 돼요. 5대 3대 4. 그래서 이 4라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있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를 안 긋고 시작하면은 두 번째 있는 정사각형의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얘가 4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자체가 4예요. 여기가 4인데 근데 여기가 반쪽 2입니다. 아까 2대 3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가 2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2가 되는 거야. 2. 그러면은 얘가 길이가 반반 나눠졌어요. 반반 나눠지고 또 여기서 부채꼴을 또 요렇게 걷거든요. 요렇게 그으시면은 첫째 항이 조금 어려운데 길이를 어떻게 볼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2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줘야겠죠. D1이랑 E1 이렇게 이어서 그러면 여기 부분 먼저 구해야 되거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색칠한 데가 여기랑 추가적으로 볼 때는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전체 직사각형, 여기 전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이랑 부채꼴을 합친 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분석하기 좀 어려운데 실제 수능 문제니까 나름 좀 난이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S1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여기에 각도를 모르면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자, 얘가 정사각형 한 변이 4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꼴 요 반지름도 4가 됩니다. 4, 4. 근데 여기가 2예요. 얘가 4고 얘가 2예요. 그러면은 요쪽이 2 루트 3이래요. 2대 1대 루트 3을 따른다. 2대 1대 루트 3.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 중심각이 60도입니다. 60도.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편이 30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죠. 60도, 30도.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 아랫부분부터 구할 건데 부채꼴의 넓이 보세요. 전체 부채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였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부채꼴 구할 수 있고 빼기 자 여기서 여기는 직각삼각형 넓이 빼줍니다.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요 얘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을 빼시면 돼요. 요걸 한번 빼고 자 여기다 플러스 S1이 좀 더럽긴 해요. 자 플러스 자 두 번째는 요 전체 직사각형 요 전체 직사각형 얘는 가로가 4 세로가 2거든요. 가로가 4 세로가 2 그래서 전체 8에서 뭘 뺄 거냐면은 요 삼각형이랑 부채꼴 합친 걸 뺄 거예요. 삼각형 부채꼴 합친 걸 빼서 삼각형은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 얘를 한번 빼주시고 그리고 또 뺍니다. 자, 뭘 뺄 거냐면은 여기 부채꼴의 넓이인데 이거는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 라디안으로는 6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빼시면은 이게 이론상에서 정리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닮은 비는 나와요.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그림이 첫 번째 큰 정사각형 여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정사각형 요게 다이몬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길을 알고 있어요. 전체는 5고 그러니까 첫째는 열심히 풀다 보면 다이몬비가 공짜가 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은 4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이몬비로 인정하시면은 5대 4 다이몬비가 5대 4가 되고 얘를 제곱하시면은 25대 16이 됩니다. 그래서 공비 R은 25분의 16배. 그래서 마지막은 1-R분의 S1으로 처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그럼 마플 교과서에 있는 도형 분석은 다 있는데 어차피 더 많습니다. 자의소리만 보셔도 한 100문제 넘게 남았거든요.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쭉쭉 보시면 돼요. 도형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장점이 있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게 좀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복습하다 보면은 삼각함수의 극한 같은 어려운 것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도형이 핵심이에요. 중간고사는 미적분의 절반은 도형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삼각함수의 극한 한번 볼게요. 덧셈 정리보다도 삼각함수의 극한이 좀 중요하니까 우선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아마 343번에 1번 요걸 했을 거예요. 그럼 요 밑에 거 343번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녹화 볼륨 실수로 좀 체크하는데 이거는 좀 확인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렇게 잡고 강성진 씨 응답 없으면은 오늘 뭐 요거 미적분 좀 하다가 그냥 확통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해줄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세타고 그다음 요 안에 있는 원 내저번의 넓이를 그냥 S 세타라고만 잡아주면 끝나요. 그럼 한번 잡을 건데 자 아니다 BDC의 넓이다 이거 BDC의 넓이를 S 세타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원이 왜 있죠? 이거 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모르겠네. 이 원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원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요. 자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2세타 한 그 외곽이죠. 그런 다음에 얘가 2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여기는 파이 빼기 3세타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180 빼기 3세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각을 내가 표현했을 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 들어가요. 극한에서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값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인 세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세타 길이를 모르죠. 길이를 모르니까 아는 길이를 하나를 좀 빠르게 찾읍시다.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 1이 있구나. 얘를 이용해서 찾을 건데 어떻게 찾나 보여줄게요. 자 일단 여기 둔각삼각형 쪽을 보시면은 A랑 요쪽을 딱 이렇게 이어줄게. 얘를 딱 이어주면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요렇게 다 연결했다고 치면은 얘가 1이고 여기 있는 각이 2등분 돼서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접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요. 2분 세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쪽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요. 요쪽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잡냐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 기준으로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이게 탄젠트 2분의 세타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요렇게 내려오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시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길이 내가 지금 표시해 줄게요. 요 길이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죠.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면 억지 같지만 잘 보세요. 반지름 1을 한번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뭐 요변의 길이를 구해야지만 좀 스타트가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B랑 얘를 이렇게 수직 이등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요. 자 얘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에 여기 세타가 있죠. 거기에 탄젠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커브로. 그럼 여기 요 세로의 길이 여기가 얼마냐면은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아까 구한 거에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탄젠트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탄젠트분의 탄젠트인데 이게 수렴하거든요. 1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분의 세타 하시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여기서 얘가 편법이긴 한데 2로 볼 수가 있거든요. 수렴값. 왜냐면 내가 이걸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라고 했잖아요. 탄젠트는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그냥 세타 취급하면은 요거는 2로 수렴한다. 정확하게 2는 아닌데 수렴값이니까 대입을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가 2고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그다음 이쪽은 뭐냐면은 자 이 세타 기준으로 요렇게 커브가 돼요. 그럼 그게 사인이야 사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커브 그려줄게요. 여기가 렉 살짝 있으니까 천천히 가보겠어요. 반대로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이게 이제 사인 세타 분의 2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사인 세타 분의 2다. 그래서 자 여기가 사인 세타 분의 2면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자체도 사인 세타 분의 2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한번 들어갑시다.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마주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얘랑 얘가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두면 그러니까 요렇게 둘 마주보고 있고 요렇게 둘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이런 느낌이네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2는 선분 BD를 내가 그냥 X라고 한다면요. X라고 한다면 얘가 사인 세타 분의 X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그냥 사인 3세타 취급을 하시면 돼요. 사인 3세타.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은 사인 3세타 곱하기 x는 2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x는 사인 3세타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강제로 표현이 됐는데 그럼 여기를 표현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사인 3세타분의 2가 되니까요. 여기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2분의 1 AD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곱하시면요. 이게 이제 S세타네요. S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2 곱하기 사인 3세타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이 2세타거든. 끼인각이 2세타니까 사인 2세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축약해서 푼다면 2랑 2 사라지고 세타 곱하기 3세타는 3세타 제곱분의 3세타 제곱분의 그다음 2 곱하기 2세타니까 4세타 요런 느낌이 들어가서 3세타분의 4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마지막에 S세타에 넣어주면은 3세타분의 4 곱하기 세타니까 3분의 4. 4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답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세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서 중간에 수렴하면 축약도 좀 해주는 스킬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정석으로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뭐였냐면 탄젠트 2분의 세타의 탄젠트 세타. 거기서 중간에 생략 안 하면은 다시 이렇게 가면 또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2. 근데 그걸 이제 여기다 다시 넣고 사인 법칙을 또 쓰면은 식이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석 버전으로 풀면요. 이 식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축약을 좀 할 수 있는 센스를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원리는 이해될 텐데 최대한 표현하는 거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썼는데 각이 많이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마플 미적분. 그럼 수열의 극한. 저번에 앞에 있는 거는 등비수열 극한 어땠나요? 하면 돼? 등비 급수 말고 등비 수열의 극한. 넘기면서 볼까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수열 진입 판별을 했었고 어차피 등비 급수 활용은 뭐 연습 문제 풀면서 하면 되니까. 발산하는 급수. 어차피 여기도 진입 판별이 있는데 오늘은 마플 노말 연습 문제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 수열의 참거짓 판단 요거 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등비설의 극한 요쪽 파트에서 일단 태훈이 좀 다시 듣고 싶은 파트 있으면 여기 페이지 31쪽 이후부터 연습 문제 사이까지 유형별로 했을 때 뭐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싶은 건 좀 해주고 갈게요. 어.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아는데 뭐 어떤 거는 좀 어렵고 어떤 건 쉽다 약간 이런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노멀 연습 문제 위주로 한번 가봅시다요. 뭔가 조금 많네요. 자, 일단 한 84번부터 여기는 그냥 거르지 말고 하나씩 다 할게요. 자, 그럼 가보시면은 일단 1번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냥 기본 수열의 극한이고 이게 4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만 딱 보면 돼서 a는 0 돼야 돼요. 왜냐면 밑에는 n3승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bn 제곱. 그럼 bn 제곱분의 밑에는 얘가 3n 곱하기 n이니까 3n 제곱. 요게 이제 수렴값이 거의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게 4면은 되니까 b는 12. b는 10인데 a가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네요. 맞네요. 아, a는 0이었네요. a는 0.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답은 12. 이렇게 5번을 해주시면 된다. 자, 2번은 이제 무한 빼기 무한의 극한인데 수투랑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일단 여기가 루트 n 제곱인데 여기서 bn을 빼면은 여기 둘이 사라져야지만 무조건 수렴해요. 사라져야지만 수렴해서 루트 n 제곱 n 얘는 빼기 bn. 그래서 b는 무조건 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b 못 찾으면 여기서 좀 난감해요. 그래서 그냥 최고차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b는 1이다. 자, 그런 다음에 얘 이제 유리합시다. 자, 루트 n 제곱 플러스 an 빼기 n 마이너스 4를 유리 한번 해주시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n 마이너스 4. 분모에도 이제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an 그 다음 플러스 n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위에 거 합창 공식 그냥 최대한 천천히 해주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위에 거 합창 공식 들어가시면은 n제곱 플러스 an 1차식
그 다음 뒤에 거 빼면은 빼기 n제곱 빼기 8n 플러스 16을 한번 빼주셔야 되고요. 최고창 소거 되고 그런 다음에 an 빼기 마이너스 8n이니까 1창만 쓰세요. 1창만 쓰시면은 어쨌든 an 플러스 8n, a 플러스 8에 n만 쓰셔도 돼요. 뒤에 있는 상수항 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 요 분모도 최고창만 쓰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2n. 여기는 또 2n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n. 그래서 요게 수렴값이 이제 6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수렴이 6이 되면 되니까 위에 있는 분자 a 플러스 8은 12가 되면 되고 a는 4. 그런 다음 b는 1.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5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뭐 85번 똑같아요. 그냥 하나씩 다 하시면 되긴 하는데 앞에서 a를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여기도 그냥 얘를 먼저 그냥 그 유리화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쓸데없는 끄고 할게요. 자 여기서 2n을 한번 곱하고 자 요거 유리화 시키면은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에서 n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게 유리화가 된 거고 분모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분자 먼저 정리하면요. n제곱 사라지게 되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는 2 취급.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둘 곱하면 4n. 분자 4n이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루트 n제곱이니까 2n. 2n분의 4n이 돼서 a는 2. 이런 느낌을 써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또 2예요. a가 2였으니까 얘는 그냥 뭐 최고차분의 최고차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 n제곱분의 분자는 6n제곱. 그럼 b는 6. 뭐 대충 곱하면 답은 12. 이렇게 4번 해주시면 된다. 자, 86번 이제 등비수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케바케를 좀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 n승 붙은 공비를 잘 보셔야 되는데 r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분의 2k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등비수열 한. 그 다음 두 번째는 11분의 2k 플러스 1이 1일 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나오잖아요. 음수는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11분의 2k 플러스 1이 1보다 작고 0보다 뭐 크거나 같을 텐데 어쨌든 0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면 돼요. 자연수 k니까 뭐 마이너스일 때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때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를 풀면은 이게 11을 곱하면요 2k 플러스 1이 11보다 커야 되고 1 넘기고 2 나누면 k가 5보다 클 때 얘가 k가 5보다 클 때랑 똑같아요. 그럼 밑에 거는 k가 5일 때죠. k가 5일 때고 세 번째 건 k가 5보다 작고 뭐 자연수 1. 이 왼쪽 거 풀어도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어쨌든 5보다 작을 때라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 시그마 처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수렴값을 봐야 돼요. 요거 앞에서 설명한 패턴인데 그럼 첫 번째 k가 5보다 클 때는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분의 무한으로 수렴합니다. 무한분의 무한으로 수렴해서 얘는 1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때는 요거 무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k가 5일 때는 아내가 1이래요. 아내가 1이 되면은 어차피 그냥 이거야. 얘가 1 빼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그냥 0이라고 취급하면 돼요. k가 5일 때는 그냥 얘를 1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k가 5보다 작을 때는요. k가 5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n승이 다 0으로 간다. 왜냐면 1보다 작은 공비이기 때문에 n승은 다 0으로 간다. 취급해서 이게 이제 요 안이 0, 1보다 작을 때랑 똑같은 거니까 0 빼기 1분의 0 더하기라면은 얘는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그마 처리는 별거 없고요. 요게 k가 5보다 작을 때는 다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A1에서 A4까지는 모두 마이너스 값을 띄고 그 다음 A5는 0이 될 겁니다. A5는 0 되고 그 다음에 A6부터 A10까지는 모두 1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등비술의 공비 자체가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 이런 느낌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0 하나 있으니까 0 1이 5개 있으니까 얘는 5 다 더하시면은 답은 1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자, 요거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요 AN을 먼저 세우면은 2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2N 이런 느낌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N도 세워줄 건데요. 아니면 세우긴 할 건데 그 다음 요거는 유리화 어차피 시켜야 되는 패턴이요. 유리화 한번 시키긴 해야 되는데 자, 먼저 SN은 요런 공식이 있어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조금 외우기 어려웠던 공식이긴 한데 그 수열 파트에서 등차 수열은 이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a 자리 2 넣고 공차 자리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sn 자체가 2분의 n에
그 다음 4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 들어가서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요게 이제 2n 플러스 2고 2로 나누면 n의 n 플러스 이렇게 SN을 일단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얘네 둘을 모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SN은 n의 n 플러스 1이다. AN은 2n이다. 이렇게 세웠죠.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극한식을 보시면은 딱 봐도 유리화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유리화 한번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 다음 루트 S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SN 분모에도 여기다 넣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루트 S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SN 이렇게 취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위에 게 합창공식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그냥 SN 플러스 1 빼기 SN 이렇게 유리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고2-1 수원 수열인데 SN 플러스 1의 뜻은 A1에서 AN 플러스 1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SN 같은 경우는 A1에서 AN까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은 우리가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보통 AN 플러스 1로 취급이 된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뭐 첫째 항 무시하고 그냥 어쨌든 AN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AN 플러스 1로 잡고 내가 식을 알고 있죠. EN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딱 대입하시면은 요게 이제 EN 플러스 2 분자는 EN 플러스 2로 만들어주면 돼요. 유리화를 통해서. 그 다음 분모 봅시다. 루트 SN 플러스 여기서 하나씩 바꾸면요. n자리 n 플러스 1 들어가시면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갔고요. 하나씩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루트 SN은 얘가 루트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마지막은 극한입니다.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서 얘가 루트 n제곱 그냥 최고차항만 보세요. 루트 n제곱 그 다음 왼편도 루트 n제곱이거든요. 최고차항. 그래서 n 더하기 n 2n분의 2n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1이죠. 그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된다. 자, 88번 약간 독특한 형태인데 이런 거는 그냥 살짝만 외워주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샌드위치가 되는 패턴이어서 그냥 이런 거는 A and B는 같이 나온대요 라고 하지 말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처하는 요령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앤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성질이 그러면 미적분만 2시간 할래? 미적분 해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어때요? 보통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가 힘드나? 어때요? 원하는 대로. 음. 뭐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어요. 자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자 그래서 얘가 BN을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AN을 어쨌든 속어야 돼. AN을 속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로 하시면은 왜냐면 얘를 더하면은 BN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BN 빼기 AN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0 빼기 n분의 1인데 부등호가 반대로 와요.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식을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두 식을 더하면은 여기 이제 AN 날라가고요. 어차피 부등호만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 BN은 오른쪽 두 개 더하면은 10 플러스 n분의 2. 10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 왼편은 요거 둘을 더하면은 10 마이너스 n분의 2. 요런 느낌 바뀝니다. 그래서 bn에 대한 정의가 5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5 마이너스 n분의 1. 요런 느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하냐면 샌드위치로 할 거야. 리미트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가운데 리미트 n이 무한대 귀찮아서 리미트 붙였어요. 그럼 얘가 는이 붙습니다. 는이 붙고요. 그리고 n분의 1은 어차피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5부터 5까지 너도 5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속에서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 대입법 같은 거로 풀면은 얘는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대입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 거 89번 무난한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다음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여기식을 잘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자를 잘 보시면은 n의 n 플러스 2의 an 이렇게 되는데 얘는 nan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식에다가 n 플러스 1을 강제로 곱할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그럼 식이 n의 n 플러스 2의 an은 오른편이 n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4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 왼편은 2n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5n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요걸로 다 나눠주세요. 5n제곱 플러스 3. 여기도 5n제곱 플러스 3. 요 왼쪽도 5n제곱 플러스 3이다. 썼죠? 그리고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그럼 요거 다 이제 무한분의 무한으로 왔을 때 는 붙이고 는 붙이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최고차분의 최고차는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에 최고차는 그냥 2n제곱 5n제곱분의 2n제곱 5분의 2로 수렴하게 된다. 그 다음 오른편도 루트에서 루트 4n제곱만 보세요. 그럼 얘가 2n이고 n이니까 똑같이 얘를 그냥 2n제곱 이렇게 취급을 했을 때 오른쪽도 5분의 2.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도 5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깔끔하죠? 자, 그다음 90번. 자, 요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보셔야 돼요. 위에 거 아래 걸 봤을 때. 자, 쟤도 뭐 A, N, B는 같이 나오면 약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식을 깔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다. 자, 한번 보자. 자, 가부터 먼저 봅시다. 4의 인승 4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 네, A, N이 두 개로 나와 있으면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편법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네, A, N이 분모 분자 따로따로니까 약간은 좀 빡센 부분은 있습니다. A, N, A, N. 그러면은, 수렴값. 잠깐만, 이거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돼서, 이 왼쪽, 오른쪽을 정리한 다음에 4랑 2를 다 곱해야 되나? 아니면 4AN의 수렴값을 잠깐만 정확하게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편법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4n승만 본다 약간 이런 편법이 있는데 2의 n승 bn 잠깐만요. 요거 정확하게 푼다? 아 근데 이게 분모 분자 둘 다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풀기가 쉽지 않은데 AN AN의 4를 곱했다. 여기다 4 곱하면 대충 나오고요. 근데 2AN이 또 나오긴 해요. 또 나오고 그 다음 요 BN은 여기 왼쪽 등비수랍으로 하시면 되는데 분모 분자에 다 BN이 있죠. 정확한 방법?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한데 리미트를 붙이고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원칙은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어서 무한분의 무한이긴 한데 음, 조금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 편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편법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 4인 있죠. 이걸 만들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답은 뭔지는 알겠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풀이가 좀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4A에는 왼편이 4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오른편은 4의 n 플러스 1 더하기 4.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펼쳐지고요. 이걸 하나씩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냅두지 마시고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좀 써주세요. 등비수랍으로 얘가 R-1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첫째 항공비로.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N개야. 왜냐면 1승에서 N승까지 N개가 되니까 요거는 2-1 공비는 2고요. 첫째 항도 2예요. 그래서 2에 그런 다음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은 2의 N승 빼기 1. 요게 강제로 처리는 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2의 N 플러스 1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식은 그냥 이쪽을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2의 N 플러스 1 빼기 2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B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BN은 2의 n 플러스 1 빼기 2 이런 느낌 될 거고요. 오른편은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대충 답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이제 나머지들 봅시다. 나머지들 보면은 여기 이제 2AN 있거든요. 2AN 2AN은 요 AN의 두 배 준 2AN은 4의 n승 곱하기 2. 그 다음 오른편은 얘가 4의 n승 곱하기 2 더하기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펼쳐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2n승 b에는 여기다가 2n승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2의 n승 b에는 여기다가 2의 n승 곱하면은 지수법칙 잘 보세요. 얘가 2의 n승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n승, 2n승 두 개 묶으면은 4의 n승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4n승 곱하기 2. 그 다음 왼편도 여기다가 2의 n승을 다 곱하면은 똑같아요.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2의 1승
n승, n 플러스 1승을 이렇게 둘로 쪼개주면은 그럼 얘가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은 4의 n승. 그래서 4의 n승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2의 n승. 뭐 이런 느낌이 돼요. 어쨌든 뭔데 그냥 대충 편법을 쓴다고 치면요. 그냥 어차피 사이에 n, 여기랑 여기 사이 있잖아요. 답은 낼 수 있어요.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요. 그냥 어쨌든 4의 n 플러스 1 플러스 무식이야. 그래서 얘는 편의상 어차피 등비수열 극한이니까 4의 n 플러스 1로 취급을 해줍시다. 아니 답은 구하기 쉬운데 이게 정확한 원칙이 뭔지 좀 나도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두 번째 b에는 그냥 어차피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2의 n 플러스 1로 취급해도 극한 풀 때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해.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그 다음 EAN. EAN 같은 경우는 너와 너 사이 있으니까 그냥 요 지수 붙은 이거 있죠. 어차피 플러스 있는 무시가 되거든요. 극한에서는. 그래서 2 곱하기 4의 n승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요 2n승 뒤에는 너랑 넌데 여기서도 4의 n승이 중요하고 2n승 이런 건 무시됩니다. 등비수열 극한에서는.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 2 곱하기 4의 n승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그럼 답은 나오긴 할 거야. 답은 나오긴 해서 자 최고차항만 보시면 4n승, 4n승, 4n승이고 2n승은 빠지게 됩니다. 얘는 사실상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거는 4의 n 플러스 n승, 4 곱하기 4의 n승, 그리고 밑에는 2 곱하기 4n승, 2 곱하기 4n승이니까 4 곱하기 4의 n승 이런 느낌으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만 보시면 답은 1.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풀이는 나도 이거는 살짝은 좀 답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요렇게 푼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중간에 뭐 수렴하면 대입한다라는 원칙을 좀 쓴 거거든. 근데 가운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해서 정확한 원칙으로 푼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91번 한번 보죠. 자, 요거를 만족할 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쟤는 이제 앞에 거를 케바케를 좀 해줘야 돼요. 이게 A랑 B가 같이 있을 때는요. 그 B의 마이너스 n승이죠. 자연수 A인가요? 자연수 B. A는 뭔지 모르고요. 자, 여기서 B의 마이너스 n승은 사실 상당히 불편한 보기입니다. B의 마이너스 n승은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A의 n승 곱하기 A분의 1 지수법칙 다 쪼개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의 마이너스 n승을 일부러 B분의 1의 n승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야지만 n승으로 보기가 편해요. 그 다음 요 위에도 A n승 곱하기 A 1승 더하기 B의 마이너스 n승 플러스 1은 B분의 1의 n승 곱하기 B 이런 느낌으로 잡아줍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케바케를 해야겠죠? A랑 B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A가 B분의 1보다 클 때, 그 다음 2번은 A랑 B가 B분의 1이 같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B분의 1보다 작을 때 수렴값을 모두 볼 겁니다. 그리고 9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B분의 1이 작으니까 B분의 1이 무시가 되거든요. A로 나왔다고 치면. 그래서 최고차항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B분의 1을 다 무시했다.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를 하시면은 AN이 사라지니까 이때는 A 제곱이 되고요. A분의 1분의 A 제곱이 9고 A는 1보다 크니까 A는 3. 약간 이렇게 돼요. A는 3. 하나씩 처리합시다. 그 다음 2번 A랑 B분의 1이 같으면요. 그냥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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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A, N승으로 다 나누세요. A 연승을 다 나눠요. 그럼 이때 수렴값은 뭐가 되냐면은 A분의 1 플러스 1분의 그 위에는 그냥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둘이 똑같으면은. 그럼 그 위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둘이 남고요. 그게 마찬가지로 구면은 됩니다. 이게 구면돼서 자 이때 이제 수렴값이 생기려면은 요 조건도 만족은 해야 돼요. 참고로. 그러면은 9랑 A분의 플러스 1 마음에 안 드니까 A를 곱했다고 치면은 A의 A 플러스 B 그다음 그 분모는 1 플러스 A 요게 이제 9가 되면 되니까 9가 되면 되니까 이거 분모 법칙 다 때리면은 A 제곱 플러스 AB는 9A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A랑 B분의 1 같을 때 근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얘가 수렴하려면은 n승으로 묶었다고 쳐봐요. n승으로 묶으면은 n승에 그런 다음에 이제 a 제곱분의 b 플러스 1이거든. a 제곱분의 b 플러스 1. 이게 수렴하려면은 이 a 제곱분의 b 플러스 1이 양수긴 한데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근데 뭐 0보다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 그리고 1보다 작으셔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렴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어차피 왼쪽은 그냥 항상 참입니다. 플러스분의 플러스예요. 참이니까 오른쪽을 좀 보시면은 a 제곱 딱 곱했을 때 b 플러스 1보다 a 제곱이 더 크셔야 돼. 약간 요것도 추가적으로 많이 익혀야 돼요. 그리고 또 a는 b분의 1보다 얘 크다라고 했으니까 1번 잘 보세요. 여기도 a 제곱을 하시면은 자연수 b죠. 자연수 b. 좀 애매한데 이게 a가 b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3보다 b분의 1이 크다. 그럼 또 b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a가 3이었으면은 b분의 1보다 3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역수치하면 b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번에서 먼저 보세요. 1번에서 보면은 얘가 b는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런 다음 또 b 플러스 1이 a 제곱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a가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9에서 1 빼주면 b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모든 자연수 b 값은 1부터 8까지 다 더하십니다. 그래서 얘가 요 1번에서만 보는 거예요. 일단 2번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1번에서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에서 8까지 다 더하시면은 요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래서 4, 9, 36. 일단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 36. 그죠? 근데 밑에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상황은 일단 요거고요. a랑 b분의 1이 같을 때 a랑 b분의 1 같을 때 그리고 요게 나왔다면은 이런 식이 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a랑 b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b는 a분의 1이거든요. b는 a분의 1. 그럼 b 자리에 a분의 1 넣어주세요. b 자리에 a분의 1 넣으면은 a 제곱 플러스 1은 9a 플러스 9고 여기서 얘 반대로 넘기면은 a 제곱 빼기 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여기서는 b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b가 자연수가 나오는데 요 a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무리수, 루트가 나오는 거죠. 루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2번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냥 뭐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마지막 디테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면은 a랑 b는 자연수가 안 나온다. 약간 이런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가 b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a가 무시가 되고 요게 이제 최고차분의 최고차입니다. b분의 1의 n승 이렇게 빠지니까 그냥 수렴값이 b가 돼요. 그리고 b가 9면 됩니다. 이게 수렴값이 9거든요. 어쨌든 9니까 b는 9. 그럼 36에 9 더하면 45인데 1차이 나는 44가 보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얘가 b가 1보다 크대요. b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 1은 마지막에 배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배제시켜야 되는데 나도 하다 중간에 발견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어쨌든 b는 1보다 큰 거니까 b가 1일 때는 제외해서 그래서 요 9에다가 35를 더하시면은 답은 44가 된다. 케바케 문제로 a가 클 때 b분의 1 클 때 이렇게 줄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요거 좀 봐봐야 되는데 연습 문제 자체가 하루에 뭐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뒤에 또 그 뭐냐 수요일 극한에 활용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어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지금 강성진 씨 무응답이에요 지금. 어, 그럼 잠깐 쉬고 무조건 이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어차피 녹화 일시정지하면 오늘 그럼 수요일 극한 최대한 다 보는 걸로 좀 해줄게요. 이 친구, 어, 그때까지는 그 성진이 잠깐 복습 한번 해주세요. 자 일단은 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등비 수열인데요. 일단은 요 x 플러스 2가 앞에 곱해진 거 있죠. 이게 0이면 수렴합니다. 왜냐면 뒤에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때문에 요 공비 n승 붙은 게 공비인데 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나중에 등비급수는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어쨌든 등비수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등비급수는 1보다 작다. 이것 둘은 좀 구분을 해주세요. 등비급수 기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고 얘를 먼저 이렇게 한번 풉니다. 이쪽을 풀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은 x-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같은 이거랑 또 같은 말은 뭐냐면은 x는
2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2일 때만 0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거 한번 풀면은 얘는 이제 근해 공식을 좀 쓰긴 써야 되는데 강제로 한번 써보세요. 자, 1부터 먼저 넘기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한번 풉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짝수근의 공식 쓰면은 x는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2시니까 4 빼기 2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얘를 풀면은 x는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이때 루트 2는 대충 1.4 정도로 보시면요. 오른쪽이 한 3.4 정도, 그 다음 왼편은 2 빼기 1.4니까 한 0.6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x는 2가 아니다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수가 되는 건요. x는 1 또는 3, 2가 안 되기 때문에 1 또는 3만 인정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합쳐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2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 한번 볼게요. 자, 요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PN이라고 했을 때 XN분의 YN 이렇게 잡으라고 했고, 자, 꼭지점의 좌표 보도록 합시다. 강제로 바꾸시면은 좀 억지로 바꾸시긴 해야 돼요. 여기는 2x제곱 빼기 2nx, 이거 fx를 2로 묶으면요 x제곱 빼기 nx 괄호 닫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6n 플러스 요건데, 그 다음 절반의 제곱 한 번 더해요. 마이너스 2분의 n, 요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그거의 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 강제로 바꾸시면은 2의 x 빼기 2분의 n의 전체 제곱, 그런 다음에 얘랑 얘 분배 법칙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라지면 없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6n 플러스 1 이런 느낌이 되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그냥 2분의 n인 거야. 2분의 n. 그 다음 y좌표는 6n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잡아서 그럼 얘 이제 잡아준다고 치면요.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마무리하시면 돼요. xn분의 yn이니까. 그래서 2분의 n분의 6n 이렇게 잡아주시고 번분수로 2 곱해서 올리시면 답은 12. 이렇게 4번을 보시면 된다. 그죠? 여기까지 무난하죠? 그 다음에 93번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저거의 최소값을 x-n분의 k제곱이라고 하는데 태윤이 요 94번부터 그냥 다음 해줄게요. 이게 수열의 극한 활용, 이게 좌표화시키는 거니까 여기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은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가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무난한 기본적인 패턴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미적분 설명은 요거까지 할게요. 자, fx의 최소값을 an이다 이렇게 잡을 건데, 자, 요거 전개하시면은 fx는 일단 시그마 붙여야 돼요.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 오른쪽은요 하나씩 따로따로 할 건데, 일단 x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를 곱하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얘가 n분의 2xk 이렇게 돼요. n분의 2xk. 그 다음 세 번째는 플러스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오른쪽은 n제곱분의 k제곱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최소값까지 구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보시면 k가 변수예요. k가 변수니까 x제곱은 여기서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상수는 n이랑 곱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1번 공식. 그래서 여기는 nx제곱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k가 변수예요. k가 변수니까 n분의 2x는 앞으로 끄집어줘요. n분의 2x 앞으로 끄집어주면은 빼기 n분의 2x 곱하기, 자 얘를 앞으로 뺐다 치면 이제 남는 게 k거든요. 이거는 뭐 따로 쓰진 않아서 k가 남죠. 그럼 1부터 n까지 k니까 요거는 시그마 k의 기본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것도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여기도 k가 변수기 때문에 n제곱분의 1은 앞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n제곱 앞으로 나갔다고 치면 k제곱만 남거든요. 근데 요거는 k제곱 공식으로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이렇게 세 번째를 만들어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요 좀 복잡은 해. 자, 복잡은 한데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다음 것 같아요. 얘는 nx 제곱 빼기 2랑 2 사라지고 n이랑 n 사라지면은 n 플러스 1의 전체 x, 그리고 세 번째 거는 n이랑 n 약분돼서 6n분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이제 fx고 그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꼭지점. 근데 이거 표정 바꾸면 그 표정 나오죠? 한순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식화 시킬 건데 써줄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요거는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고일 때 공식으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칭축이라고 한다. 이참수 기준으로 항상 대칭축이 되는데 그 대칭축 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최고창 플러스인 이참수거든요. 그거의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가 최소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표준형 바꾸면 너무 좀 오래 걸리시니까 아니면 표준형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을 씁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 x가 얼마일 때냐면요. 2n분의 n 플러스 1일 때 이때가 대칭축이요. 그러면 그거를 본함수에 대입하면은 그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걔를 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an입니다. 그 an이 요 x가 2n분의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을 쓴 거고 걔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an 최소값이다. 꼭지점의 y좌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쓰면요. n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4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자 빼기 여기 n 플러스 1에 2n에 n 플러스 1이니까 2n분의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대충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거 그대로 쓰세요. 6n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거를 우리가 an 좀 더럽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얘는 n이랑 n은 하나 약분하면 좋겠죠. 4n분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마지막에 an 나왔으니까 n분의 an의 최소값을 아니 그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이제 이걸 다 n을 붙이고 n을 붙이고 n을 붙이면 그러면요 요거 최고차분의 최고차로 마무리하시면 되거든 극한이니까 그래서 4n제곱분의 n제곱 하면은 4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n제곱분의 n제곱 하면 빼기 2분의 1 그 다음 6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를 더하시면은 이론상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값까지 깔끔하게 하는 거니까 12분의 3 빼기 6 더하기 4니까 12분의 1 요거를 우리가 최소값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은 1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간 과정을 최대한 좀 축약하는 것도 좀 실력이긴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없애주는 것도 계산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미적분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죠. 요거는 무조건 또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런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서 이거는 이제 도형 연계 그리고 어쨌든 그래프 연계니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적분 녹화본 여기까지 찍고요. 바로 확통